마리 앙투아네트를 부관 참시했다. 캐비아 좌파의 파리올림픽. 난데없이 도서관에서 3명의 남녀가 눈이 맞았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이상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그 기준에서는 남녀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벽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모두들 경악하던 그 순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왕관을 쓴 여성을 앉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드래그 퀸, 그러니까 여장을 한 남자들로 채웠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이렇게 개막되었습니다. 관용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표현의 자유랍니다. 아닙니다. 음란행위이고 신성모독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등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범벅된 쇼였습니다. 변태 아닙니까? 그러고는 콩시에르주리.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2780명을 잡아가둔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뒀다가 단두대에서 처형했습니다. 오죽하면 단두대 대합실이라고 불렸겠습니까? 그 콩시에르주리에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등장시켰습니다. 목이 잘린 여자입니다. 수십 개의 창틀에 수십 명의 목 잘린 여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수십 명의 목 잘린 여자 손에는 잘려진 자신의 얼굴이 들려 있습니다. 여자의 잘려진 머리가 새빨간 입술을 쫑긋거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아, 괜찮을 거야.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괜찮을 거야. 아, 괜찮을 거야. 귀족들의 목을 매달아 버릴 테니 괜찮을 거야.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목 잘린 여자, 자신의 잘린 얼굴을 들고선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목 잘린 여자. 그렇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231년 전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로 잘려진 자신의 목을 자신의 손에 들려 마리 앙투아네트를 등장시켰습니다. 부관 참시, 직역한다면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쪼개서 시체를 끄집어내고 그 시체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거는 짓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파리올림픽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부관 참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콩시에르주리 건물 전체에서 붉은 폭죽이 터집니다.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에서 처형된 수많은 목숨들의 붉은 핏물이 파리올림픽을 축하하는 축포로 뿌려지는 겁니다. 이토록 끔찍한 장면이 올림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로 시작된 파리올림픽은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로 끝을 맺습니다.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지금껏은 여자부 경기를 먼저 치르고 그러고는 폐막일에 남자부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올림픽에서는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자 마라톤이 파리올림픽의 피날레였고 폐막식에서는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시상대에 세워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아시죠? 남녀평등의 올림픽. 남녀평등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답게 마라톤 코스 또한 1789년에 여성 행진에서 영감을 얻었답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1789년도에 수천 명의 여성이 행진했다던 그 길을 쫓아 마라톤 코스를 정했다는 게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1789년의 여성 행진에서 영감을 얻었다. 파리올림픽은 프랑스를 인권의 나라로 만들고 자유의 가치를 수호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했다. 1789년의 여성 행진. 이른바 자유우파 언론을 자처한다던 조선일보가 깨알 지식이라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먹일 빵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굶주리던 파리 서민 여성들은 국왕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궁에서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분노했다. 시위대는 왕을 만나기 위해 20km 이상 떨어진 베르사유 궁까지 찾아가 빵을 달라고 외쳤다. 놀란 루이 16세는 왕실 창고 식량을 나눠주기로 약속했고 시위대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튀일리 궁으로 강제 이송하고 감시했다. 이 사건은 혁명 세력이 승기를 잡은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루이 16세 부부는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 1789년에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한 여성들이 프랑스를 인권의 나라로 만들고 자유의 가치를 수호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프랑스를 인권의 나라로 만들고 자유의 가치를 수호한 사람들의 행진이라고요? 아닙니다. 1789년 10월 프랑스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라 파리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에는 이런 가짜 뉴스가 나돌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굶어 죽는 백성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라고 했다더라. 아시죠? 역사상 가장 새빨간 가짜 뉴스. 그렇습니다. 이 새빨간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민 여성들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잡아 죽이러 가자고 몰려나간 겁니다.
이게 1789년의 여성 행진 1막입니다. 그래서 1789년 10월 5일 수천 명의 여성들이 파리 남서쪽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파리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여성들이 앞장섰습니다. 억척스런 데다 힘까지 좋은 여성들. 이들의 손에는 클리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시죠? 고기나 생선을 자르는 데 쓰는 칼. 그 클리버입니다. 이 여성들은 밤새 베르사유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궁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뜸한 문을 발견해 그 길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찾기 위해 궁전을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위병 몇 명도 붙잡아 참수했습니다. 수십 년을 클리버를 다루며 뼈와 살을 가르던 그 솜씨로 근위병들의 목을 베었다는 게죠. 이게 1789년의 여성행진 1막입니다. 그뿐이던가요? 분명히 루이 16세는 파리로 돌아가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까지 몰려간 군중들도 임금님 만세를 외치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며 환호했습니다. 이때 또 가짜 뉴스가 나돕니다. 루이 16세는 약속을 지키려 하겠지만 문란한 오스트리아 창녀가 착한 임금을 홀려서 파리로 돌아가지 않게 할 거다. 뭐 이런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홀린 군중들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에워싸고는 직접 파리 튀엘리 궁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파리로 귀환하는데 9시간이 걸렸답니다. 참수한 사람들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 휘두르고 만세를 외치면서 때로는 허공에 머스킷까지 쏘아대면서 말이죠. 이게 1789년의 여성행진 2막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백성의 혈세로 수십 명과 줄지어 난교 파티나 열고 있는 물러나고 멍청한 오스트리아 창녀, 성적 방종에 탐닉한 암캐라는 내용으로 가득한 팸플렛까지 뿌려졌습니다.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이 포르노그래피에 흥분한 여성들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잡아 죽이고자 폭력적으로 끌고 온 겁니다. 이게 1789년의 여성 행진 2막입니다. 그러고는 어찌 되었습니까?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판결. 가짜뉴스에 홀리고 포르노그래피에 발광한 사람들이 8살 먹은 자기 아들을 유혹해 근친상간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비어 좌파들은 인권이니 자연이 들먹여댔지만 결국은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새빨간 가짜뉴스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조리돌림하고 처단하겠다고 나섰던 폭도들의 행진. 바로 그 행진이 1789년의 여성 행진입니다. 광기와 살기로 가득한 잔혹함과 공포. 이게 1789년의 여성 행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캐비어 좌파라고 모를까요? 그럴 리가요. 역사를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 기억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갔으니 여성평등이라면서 정작 그 여성들의 행진이 얼마나 거대한 폭력이었는지, 결과적으로 그 여성들의 행진이 한 여성을 마녀로 몰고 근친상간의 파렴치범으로 처단하였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그러니 그 폭도들의 행진에 감격해서 마라톤 코스를 설계했노라 설레발을 치는 게죠. 프랑스를 인권의 나라가 아니라 가짜뉴스의 나라로 만들고 자유의 가치가 아니라 포르노그래피 조작과 날조의 가치를 수호한 사람들. 이 작자들이 캐비어 좌파입니다. 프랑스 캐비어 좌파들만 그런 짓거리를 할까요? 대한민국의 오렌지 좌파들은 어땠습니까? 건국절 논쟁이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었음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 시대 12년은 친일 독재로, 박정희 시대 17년은 군사 독재로 지워버렸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시대 12년은 대통령이 감옥에 간 시대이며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 9년 또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시대로 부정했습니다. 뿐인가요? 더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단두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짜뉴스로 포르노그래피로 조작하고 날조해서 박근혜를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 휘두르고 다녔습니다. 그걸 촛불혁명이라 부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누가요? 당신입니다. 역사를 선택적으로 날조하고 조작된 정의를 내세워 광장에 단두대를 설치하는 오렌지 좌파들에게 흔쾌히 선동당할 각오로 충만한 당신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행태야말로 광기와 살기로 가득한 잔혹함과 공포, 1789년의 여성 행진입니다. 프랑스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대한민국은요?